미술 작품은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라서 좋아해요. 이 작품을 감상할 때 단순하게 잘 그렸네, 예쁘게 그렸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죠. 이렇게 감상을 끝내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베르메르의 그림처럼 사실적인 그림도 있지만 다양한 개성을 가진 수많은 그림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서양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양한 관점으로 미술 작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간략한 서양 미술의 역사를 배워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알아볼 거고요. 서양 미술을 감상하는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서 작품들을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실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인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부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개성 넘치는 그림이 나오는 과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초기의 서양 미술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는 재현주의 관점으로 불려요.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대표적인 시대입니다. 가장 왼쪽의 작품은 고대 그리스의 밀로의 비너스인데요. 이때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팔등신, 그 다음에 황금 비율 등이 미술 작품 제작에 활용되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모나리자를 보면 사실적으로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명암법이나 원근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손 같은 데 자세히 보면 해부학적으로도 잘 그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테네 학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같은 작품에도 원근법 등이 사용되어서 사실적인 표현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고대 그리스에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팔등신 황금 비율을 활용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밀로의 비너스가 있었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원근법, 해부학, 명암법 등을 통해서 사실적인 표현이 정점에 이릅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 등의 천재 화가의 천재적인 작품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이후로도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재현하려는 재현주의 관점의 미술은 지속되었습니다.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가장 왼쪽의 그림인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같은 경우에는 명암 대비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작품이죠. 베르메르 같은 경우에는 빛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어요. 빛에 의한 다양한 효과를 정말 사실적으로 잘 다루었던 화가고, 그런 능력 때문에 이 그림이 더 신비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간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작품인데요.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옷이나 그 옷의 질감 같은 것조차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같던 그림들이 확 바뀌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카메라가 등장한 거예요. 미술은 카메라에게 존재의 의미를 뺏겨버리죠. 사진같이 그리는 건 사진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가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기존의 미술을 원근법, 명암법,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버리자. 우리만의 새로운 미술을 만들자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화가들은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표현주의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작품 혹시 누구 건지 아시겠나요? 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에요. 표현주의 관점으로는 빈센트 반 고흐와 뭉크가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이 두 작가의 작품은 외부 세계의 재현이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 점입니다. 그를 위해서 자신의 느끼는 대로 색깔을 표현하고 질감을 표현하고 형태를 표현했습니다.
먼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부터 볼게요. 이 작품은 까마귀가 있는 밀밭 혹은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고 알려진 작품입니다. 고흐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터치로 인한 거친 질감 같은 것을 통해서 고흐의 내면 세계, 감정이 평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그림을 보면 그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다음, 뭉크 그림을 볼게요. 유명한 절규입니다. 형태 왜곡이 굉장하죠. 사람을 해골바가지로 만든다든지 배경에 굉장히 강렬한 색채가 표현되어 있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또 불안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은 비판을 받아요. 미술이 너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아니다, 미술도 객관적인 이론이 있는 학문이다. 미술에도 법칙 이론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조형 요소와 원리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래에 보면 여러분 익숙한 그림이죠. 바로 몬드리안의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은 미술을 형식으로 봅니다. 미술에서의 형식이란 조형 요소와 원리이고요. 이것들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미술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형식주의 관점이고 추상주의 미술이 해당됩니다. 두 작품 보면 사실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색깔, 선, 점, 면 등이죠. 이런 것이 바로 조형의 요소이자 미술의 형식입니다. 추상주의 미술은 이러한 조형 요소만으로 화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절제된 비레미를 보여주죠. 자, 이 네모 그린, 이 오른쪽 그린 화가 누구였죠? 기억하십니까? 네, 몬드리안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추상화 혹은 추상주의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조형 요소와 원리란 점, 선, 면, 형태, 색채 등과 같이 미술 작품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뭔가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고 순수한 조형 요소와 원리만으로 그려진 그림을 추상주의 그림이라고 해요. 대표 작가로는 네모한 몬드리안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추상주의 그림이 이어져서 이런 그림까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보이는 대로 화가가 직접 물감을 뿌리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라는 그림인데 잭슨 폴록이 대표 작가고요. 이 그림 또한 조형 요소와 원리인 선, 색, 점 등만 보이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추상주의 그림을 보면서 대체 뭘 표현한 건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어렵다고 미술 감상하기를 포기하고 미술을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쉬운 것을 표현하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연예인 일상용품, 만화 같은 거를 미술에 반영하자라는 의견이 싹 틉니다. 바로 이런 그림들이죠. 자, 네 번째 미술을 보는 관점은 바로 미술은 시대의 영향을 받고 시대를 담는다는 맥락주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작품 보신 적 있죠? 왼쪽에는 당시 제일 유명한 여자 연예인을 미술에 가져온 거고요. 오른쪽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만화를 미술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미술을 팝아트라고 하죠. 왼쪽은 앤디 워홀, 오른쪽은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입니다. 자, 팝아트란 대중문화와 대량 생산 소비 사회의 이미지를 미술의 소재로 삼은 유파입니다. 당시 사회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미술 작품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배운 네 가지 관점으로는 다양한 미술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미 1917년에 뒤샹이라는 작가는 변기를 가지고 이렇게 미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만 해도 네 가지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요?
최근에 데미안 허스트 같은 작가들은 진짜 해골이나 다이아 혹은 죽은 상어들을 이용해서 이런 작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미술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고 미술의 역사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관점에서 서양 미술사를 훑어봤습니다. 4가지 관점이란 재현주의, 표현주의, 형식주의, 맥락주의 관점이었어요. 가장 먼저 시작된 미술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미술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부터 18세기까지에 해당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아름답고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팔등신, 황금비율, 원근법 해부학, 명암법 등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화가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반 고흐나 뭉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색이나 형태 같은 거를 왜곡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너무나 주관적인 그림에 반해서 미술도 객관적인 형식이 있다라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라는 미술의 기본적인 이론과 형식을 통해 화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한 추상주의 미술이 그렇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몬드리안이 있었어요. 사실 형식주의 미술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반영한 미술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미술을 감상하는 관점은 맥락주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4가지 관점에 따라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양 미술을 감상하는 다양한 이 관점을 적용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감상입니다. 왼쪽 그림은 호베마의 미델 하르니스의 가로수길이라는 17세기의 전형적인 풍경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농촌의 가로수길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서 재현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적절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재현을 위해서 원근법을 활용을 했고 빛에 의한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등 명암법도 사용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농촌 분위기가 잘 담겨 있죠. 두 번째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왼쪽 그림과는 다르게 사진처럼 그린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 그림은 고흐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린 그림으로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 강렬한 색채라든지 거친 붓터치와 거친 질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표현주의 관점에서 그림을 감상해야겠죠. 비교 감상하기 두 번째입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몬드리안의 추상주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흐 같은 경우 앞서 말했듯이 사진과 같은 표현보다는 강렬한 색채와 질감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개성을 잘 담아낸 화가입니다. 때문에 표현주의 관점에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그림이 밤하늘을 찍은 사진이나 그것을 묘사한 어떠한 그림보다 아름답고 슬픈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몬드리안의 추상주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고흐와 다르게 작가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어떤 대상을 재현한 그림도 아닙니다. 몬드리안은 절제된 선과 제한된 색과 비례 같은 걸 통해서 절제된 화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추상주의 화가예요. 미술의 객관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만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화가입니다. 때문에 형식주의 관점에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교 감상하기 세 번째입니다. 추상주의 그림이 또 나왔네요. 잭슨 폴록의 추상표현주의 작품과 앤디 워홀의 팝아트 비교해 보겠습니다. 잭슨 폴록 작품도 몬드리안과 마찬가지로 형식주의 관점으로 감상을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이런 형식주의 작품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공부 없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팝아트와 더욱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앤디 워홀의 팝아트 같은 경우에는 대중문화가 발달하고 대량 소비 시대가 열린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고 유파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은 맥락주의 관점으로 감상하면 적절합니다. 배운 재현주의 관점은 아까 배운 호베마의 풍경화와 같은 그림을 감상하기에 적절한 관점입니다. 다음으로 표현주의 관점에서는 반 고흐나 뭉크 작품이 감상하기 적절하죠. 형식주의 같은 경우에는 몬드리안이나 잭슨 폴록의 추상주의를 감상하기에 적절하며 마지막으로 팝아트 같은 경우에는 맥락주의 관점으로 감상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역대급으로 설명이 길었습니다. 세상 간략한 서양 미술의 역사와 감상은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서양 미술과 우리 미술을 비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서양의 풍경화와 우리나라의 산수화 비교해 볼 거고요. 서양의 초상화와 우리나라의 초상화, 서양의 정물화와 우리나라의 정물화 비슷한 책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짜 안녕.